요즘은 밤마다 잠에서 깨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가 단 음식은 안 먹어요. 음, 몸에 좋다는 견과류만 먹었을 뿐인데 여기요. 60세 이후에는요, 신장이 예전처럼 모든 걸 받아주지 못합니다.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몸이 덜 힘들었을까요가.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에 가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바닥의 타일입니까? 아니면 급하게 물을 내리는 손입니까?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내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 짧은 몇 초를 그냥 지나치는 분들과 그 몇 초를 자기 몸을 보는 시간으로 쓰는 분들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콩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파도 지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신호 하나를 매일 아침 우리에게 보냅니다. 바로 첫 소변의 상태입니다. 색깔, 맑기, 거품.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보면 병원 검사보다 훨씬 먼저 몸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6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고 낮에 쉽게 피곤해진다고 했습니다. 밤에 한두 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검사 수치는 아직 경계선이었습니다. 약을 쓰기에는 애매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아침 첫 소변 색깔을 꼭 보세요. 사진까지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소변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며칠은 진한 노란색이고 며칠은 연한색이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연한 노란색은 괜찮습니다. 콩팥이 숨을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한 노란색이 자주 나온다면 그건 물의 문제가 아니라 콩팥이 이미 무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물을 많이 마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 총량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낮 동안 거의 안 마시고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 커피나 차로 물을 대신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콩팥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소변이 늘고 아침에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건강을 위해 간식을 바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자는 안 먹고 견과류를 먹는다고요. 캐슈넛, 땅콩, 씨알류. 듣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실제 혈당 기록과 콩팥 수치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캐슈넛을 간식으로 드신 날, 식후 혈당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반복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어느 순간 끊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콩팥만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뇌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방금 들은 말을 잊어버린다. 집중이 오래 안 된다. 머리가 멍하다. 이게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콩팥 수치를 보면서 함께 설명합니다. 콩팥과 뇌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둘 다 미세혈관에 의존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방광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방광은 멀쩡하고 콩팥 수치도 나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생활 습관을 다시 묻습니다.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짠 음식을 줄이느라 너무 싱겁게 드시지는 않는지. 몸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너무 참아도 너무 줄여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큰 병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 콩팥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병이 생긴 뒤의 치료가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의 작은 조정입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보는 습관, 간식을 다시 생각해보는 용기, 밤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다리가 예전보다 쉽게 붓지는 않나요? 이 질문들이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아주 작은 배려에도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단 10초, 아침에 물 내리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병원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수치도 아직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예전 같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검사지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생활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콩팥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혈액 검사 수치는 아직 정상 범위인데 얼굴빛이 어둡고 눈밑이 붓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공통적으로 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해왔다는 점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혀가 텁텁한 것도 다 나이 탓으로 넘기셨던 겁니다.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수면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콩팥이 낮 동안 충분히 일을 못하고 밤에 몰아서 일을 하려는 신호로 봅니다. 낮에 물을 거의 안 마시고 활동량도 적고 대신 저녁에 국이나 찌개로 수분을 채우는 생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콩팥은 밤에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한 콩팥은 다음날 더 빨리 지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짠 음식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맛에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과일, 말린 과일, 달콤한 간식, 입에는 부담이 없지만 혈당은 크게 출렁입니다. 혈당이 출렁일 때마다 콩팥의 필터는 과하게 긴장합니다. 이 긴장이 쌓이면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품료가 나타나고 발목이 붓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식으로 아침마다 과일을 듬뿍 드셨습니다. 바나나, 포도, 감, 점심은 적게, 저녁은 거의 안 드신다고 자랑처럼 말씀하셨죠.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밤에 소변 횟수가 늘고 다리가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보다 먼저 식사 순서를 바꿔드렸습니다. 과일은 양을 줄이고 아침에 단백질과 따뜻한 음식부터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뒤,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건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미 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따뜻한 물, 규칙적인 시간, 과하지 않은 간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빨리 먹고 급하게 마시고 급하게 움직이는 생활은 콩팥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손이 붓는 느낌입니다. 반지가 잘 안 빠지거나 손가락이 뻣뻣한 느낌. 많은 분들이 관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에서 수분 조절이 잘 안 될 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전날 짠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콩팥은 회복력이 없는 장기가 아닙니다. 다만 무너지는 속도가 아주 느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정도 신호에서 멈춰주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 하나만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낮 동안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눠 드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컵씩 나눠서, 그리고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마무리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낀 건 분명합니다. 콩팥은 우리가 관심을 주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내일,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이 조금 가벼워지고 밤이 조금 길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음식은 콩팥을 돕고 어떤 음식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오히려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식사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왜 어떤 날은 몸이 편안하고 어떤 날은 유난히 붓고 피곤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는 음식의 종류보다도 먹는 시간과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많이 먹지도 않아요. 오히려 남들보다 적게 먹습니다. 그런데 왜 살은 안 빠지고 몸은 더 무거워질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은 양보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특히 콩팥은 하루의 리듬에 아주 민감한 장기입니다. 아침은 콩팥이 가장 숨을 깊게 쉬는 시간입니다. 밤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때 찬 음식, 단 음식,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속이 편해 보이지만 콩팥은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특히 공복에 들어온 단당류는 혈당을 빠르게 흔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콩팥의 미세 혈관으로 전달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사과 반 개와 요구르트를 드셨습니다. 속이 편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에 손이 붓고 낮에도 졸음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수치는 아직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단을 싹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서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달걀 반 개, 그 다음에 과일을 소량. 이것만으로도 2주 뒤 손붓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체온과 혈류입니다. 콩팥은 따뜻한 혈액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 가장 일을 잘합니다. 찬 음식이 반복되면 혈관은 수축하고 콩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도 손발이 차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더운데 속은 차가운 상태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짠 음식을 거의 안 먹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소금은 줄였을지 모르지만 간장, 된장, 장아찌, 국물 음식으로 나트륨을 계속 섭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낮 동안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밤에 콩팥을 깨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얼굴이 붓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싱거운 식사는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낮에 충분히 배출하고 밤에는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낮 동안 소량의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글을 보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이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너무 적게 먹으면 밤에 혈당이 떨어지고 그 반동으로 새벽에 잠을 깨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또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은 줄이되 완전히 비우지는 마세요. 따뜻한 음식으로 천천히, 양은 줄이되
속은 편안하게. 이 원칙만 지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약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통제나 소염제를 아무렇지 않게 드십니다. 무릎이 아프면 하루 이틀, 허리가 아프면 며칠. 문제는 이런 약들이 콩팥의 혈류를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은 괜찮아 보여도 반복되면 콩팥은 조용히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오늘 물은 충분히 드셨는지, 몸이 너무 지치지는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시라고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떠셨습니까? 입안이 마르지는 않았습니까? 손발이 차갑지는 않았나요? 이런 사소한 느낌들이 바로 콩팥이 보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소리만 들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좋다고 믿었던 습관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습관은 처음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건 몸에 좋은 습관 아니었나요? 하고 되묻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대부분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다고 믿고 오래 해온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과일이나 주스를 드시는 습관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습관은 특히 60대 이후에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도 느려지고 콩팥의 미세혈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복에 단당류가 들어오면 혈당은 빠르게 오르고 그 충격을 콩팥이 그대로 받습니다. 며칠, 몇 주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수치가 무너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68세 남성분은 아침마다 생과일 주스를 직접 갈아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속도 편하고 변도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자 아침에 발바닥이 붓고 낮에도 쉽게 지쳤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미한 단백뇨였습니다. 저는 주스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복에는 피하고 식사 후 소량만 드시게 했습니다. 석 달 뒤 단백뇨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는 믿음입니다. 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2~3잔 혹은 운동 후에 한꺼번에 들이키는 물. 이런 방식은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콩팥은 꾸준한 흐름을 좋아하지 갑작스러운 홍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논에 물을 대듯 천천히 일정하게 들어와야 일을 잘합니다. 실제로 하루 물 섭취량은 충분한데도 밤에 소변이 잦은 분들 대부분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낮에는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면 콩팥은 밤에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한 콩팥은 다음날 더 빨리 지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참는 습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혹은 숨이 찰까봐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움직임까지 함께 줄여버리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콩팥은 움직일수록 숨을 쉽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안 됩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 다리 풀기, 숨 깊게 쉬기 같은 작은 움직임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콩팥 건강은 극단을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너무 안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균형을 원합니다. 특히 노년의 몸은 더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준을 하나만 드립니다. 몸이 편안한지를 보십시오. 먹고 나서 졸리지 않은지, 밤에 덜 깨는지, 아침에 붓기가 줄었는지, 숫자보다 이 느낌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콩팥 이야기를 들으면 겁부터 냅니다. 투석, 병원, 약. 하지만 제가 오늘까지 계속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들으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콩팥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생활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요. 아침을 따뜻하게 시작하고 낮에 조금씩 움직이고 밤에 쉬게 해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물은 언제 마셨는지, 오늘은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 질문에 답이 떠오른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이미 수치가 조금 나쁜데 지금부터라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좋아진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실수는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미 검사 수치가 조금 나쁜데요. 지금부터라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두고 뭔가를 더하는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수치가 다시 안정된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생활의 속도와 순서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계속 나빠지는 분들에겐 또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조심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몸을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단백뇨가 있었고 밤에 소변도 3번씩 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켜보자고 했지만 본인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3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을 꼭 보고 기록하지 말고 느낌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낮 동안 따뜻한 물을 컵으로 나눠 마시라고 했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에는 집 안에서라도 10분만 천천히 걸으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2번만 깨요. 아침에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3달 뒤 검사에서 단백뇨 수치는 분명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콩팥을 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게 만든 겁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실수도 있습니다.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수치가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모든 걸 끊어버리는 행동입니다. 고기, 소금, 물, 과일, 간식까지 전부 줄이고 하루 종일 참고 버티는 생활. 처음엔 몸무게도 줄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밤에 잠을 못 자고 기운이 빠지고 다시 폭식이나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그 반복이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콩팥은 극단을 싫어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천천히, 꾸준히,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때 가장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줄였느냐보다 얼마나 규칙적이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검사 결과를 볼 때마다 겁이 나서 결과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아예 안 보는 분들. 반대로 숫자에 매달려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하는 분들. 둘 다 콩팥에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흔들고 그 흔들림은 콩팥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참고만 하세요. 대신 몸의 반응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덜 붓는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는지, 낮에 숨이 덜 가쁜지, 이 3가지만 봐도 방향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생활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식사, 생활 리듬, 집안의 분위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너무 조심하면 오히려 외롭고 지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 때문에 메뉴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천천히 먹어달라고요. 이 작은 배려가 오래 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다가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 마시다 말고, 식단 바꾸다 말고, 걷다가 그만두고. 괜찮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장기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복귀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힘이 있는 분들은 결국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한번 열고 숨을 천천히 3번만 쉬어보세요. 그리고 첫 소변을 보고 물 내리기 전에 5초만 더 보세요. 이 짧은 행동이 몸에 이제부터는 나를 본다는 신호를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일상으로 굳히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마지막 당부,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요약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을 지키는데 가장 어려운 건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말씀은 다 맞는데요.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익숙한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목표를 크게 잡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를 바꾸려 하지 말고 하루 중 한 장면만 바꾸자고요. 그 장면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고 몸의 리듬을 다시 잡기 가장 쉬운 순간입니다. 내일 아침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대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말 것, 차갑게 시작하지 말 것, 몸을 한번 볼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뜨고 바로 움직이지 말고 이불 속에서 숨을 천천히 몇 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다면 물을 내리기 전에 아주 잠깐만 더 보세요. 색깔, 거품, 느낌, 분석하지 마십시오.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행동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변화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분들 중에 특별히 의지가 강해서 좋아진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자기 몸을 귀찮게 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무리하게 조절하지 않고 억지로 참지 않고 몸이 보내는 말을 들으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원합니다. 하루 잘하고 이틀 쉬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같은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콩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콩팥과 약속을 지킨다고요. 이 약속은 어렵지 않습니다. 낮에는 조금씩 움직이고 조금씩 마시고 밤에는 쉬게 해준다. 이 약속만 지켜도 콩팥은 다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몸에 나타납니다. 아침이 덜 무겁고 얼굴빛이 조금 밝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나만 해당 안 되는 건 아닐까? 저는 이 질문에 수없이 답해왔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 꼭 한 문장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정직합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더 알고 싶은 분은 댓글에 1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